착하게 생겼는데, 세상 물정 모르게 생겼는데, 속여도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말해보니 예상과 다릅니다. 이 사람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자기를 보호하고 의견을 제대로 관철할 수 있는 방법,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만만하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거짓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착한 것도 친절한 성품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태도만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만만하지 않게 보이려다 갈등을 겪습니다. 세상을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남에게 상처 주는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마음의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책,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은 현재 큰 성공을 거두지 않아도 실력이 아직 모자라도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 말해줍니다. 역으로 말하면 주눅들지 않고 능동적인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난해도 아직 실력이 모자라도 그것 때문에 비관하거나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이 있었고 몰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처음이고 모르면 당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면서 이익을 얻고 유능함도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나 일상생활 또는 생소한 상황을 만났을 때 유용한 방법 6가지를 책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을 기반으로 정리해봤습니다. 1. 무례에는 참지 말고 반격하라. 반격 안 하면 상대방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반격하면 친절과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례하며 바로 반격하면 상대방의 공격을 멈추게 하는 것은 물론 만만치 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친절함과 협력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싫은 소리도 하고 성질 부릴 줄 아는 사람이 잘 산다는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의 저자 무행거의 말이 떠오릅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의 저자의 경우 2배로 되돌려줘야 이 사람과 싸우는 것은 관두자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사례로 책에서는 영국인이 중국인의 변발을 붙잡고 에이 돼지꼬랑지 라고 부르자 그 중국인이 영국인의 넥타이를 잡고 이거 개목줄을 달았네 라고 반격합니다. 이처럼 당하면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을 자신의 신조로 여기고 행동하라고 강조합니다. 저자의 말의 의미는 정도의 표현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겨룰만한 상대라면 이렇게 시도해볼 만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언어나 태도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침묵도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삐졌어요? 그 정도로 화를 내다니 라고 상대가 말한다면 책 이기는 말의 기술에서는 그런 화법 자체가 치사하고 야비한 것이에요. 왜 갑자기 말을 돌려요? 등의 말로 상황을 역전시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듭니다. 자존관 대화법을 참고하면 지금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좀 거슬리는데요.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며 부드럽지만 거부 의사를 표현합니다. 무례에는 상황과 맥락이 다양합니다. 인사권이 있는 상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후배의 무례에 대해서는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이 덜 민망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시면서 상황에 맞는 반격을 해야 합니다. 2. 약해 보이지 마라. 약해 보이지 않는 방법은 침묵의 힘, 간단 명료한 대답, 여유로움을 보여주는 것, 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영업 분야에서는 영업을 위해 롤플레이를 합니다. 영업력을 익히고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때 결정적으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언어를 구사합니다. 클로징이라고 하는데요. 침묵은 클로징에서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방에게 결정을 재촉하는 말보다 더 큰 압력으로 느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사용될 경우 상대방에 대한 강한 인상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제 경험으로 클로징할 때의 침묵은 3초, 길면 5초 정도가 적당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만 느끼기에는 꽤 길게 느껴집니다. 반면 책에서는 10초라고 제시하는데요. 상당히 강도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쏘아보며 똑바로 응시하므로 매우 화가 나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때 상대는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잘못했다고 물러서느냐 싸우느냐입니다. 이에 대한 말과 대비도 준비해둬야 침묵이 무한하게 끝을 맺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단 명료한 대답도 약해 보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무엇인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말 앞이나 중간에 이나 같은 단어는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들이 상대방에게 만만해 보이는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여유로움을 보여주는 것도 약해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야근에 많은 일을 해도 힘든 내색 없이 여유까지 풍기면 상대방에게 강하고 대단한 인물로 은연중에 인식됩니다. 플랫폼 제국의 미래의 저자 스콧 갤러웨이가 젊은 시절 경쟁자들에게 힘을 과시했다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힘들어하거나 당황하고 쩔쩔매는 모습은 겉으로는 위로할지 모르지만 경쟁자에게 공격의 신호로 잡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3. 옷차림. 샤넬의 창시자 코코 샤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를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나 명심해라. 당신은 외모로 판단될 것이다. 맞습니다. 실험에서도 나타나듯이 고급스러운 옷차림만으로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자는 대화 방법뿐만 아니라 옷차림도 만만하게 보이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당부합니다. 옷차림은 그만큼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4. 언쟁이나 설득 시 말하는 속도를 높여라. 저자는 말을 더 많이 강하게 뱉어낸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할 말은 좀 하겠습니다의 저자 유키유도 발언이 가장 많은 사람이 의견을 선도하며 게다가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지식이 풍부하다고 여겨 그 사람의 말이 맞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근엄함이나 진중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싸울 때는 적극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목소리를 절제하면서 이성을 잃은 듯한 고음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5. 예상 질문을 준비하라. 자신감은 대비했을 때 생깁니다. 질문을 받았는데 거침없이 얘기하면 상대방에 만만하지 않다는 인상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과시할 수 있습니다. 예상 질문을 준비했을 때의 이점입니다. 책에서는 예상 질문에 대해 아주 조금만 다뤄졌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것 못지않은 훌륭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예상되는 무례한 말에 대해 준비해 두는 것도 매우 훌륭한 전략입니다. 만일 예상하지 못한 말이라면 침묵으로 대처하거나 질문으로 생각할 시간을 벌면서 대응하는 것도 활용할 만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해서 저자인 무행거는 인생의 민낯을 마주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세상의 잔인함과 마주쳤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무례는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민낯이자 잔인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례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6. 요청을 받으면 대응 요청을 하라. 책에서는 협상력을 연습하는 방법으로 요청을 받았을 때 자신의 요청을 해보라고 권합니다. 물통을 갈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자신의 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만만해 보이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평상시 저는 누가 요청하면 그냥 순순히 들어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했을 때 상대방이 대응 요청을 한다면 이해타산만 따진다거나 얄밉다고 생각해 차라리 요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 사람은 제대로 자기 영역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신의 소모된 시간과 손해난 부분을 보충했습니다. 제가 요청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살펴보면 그 사람은 막 시켜먹을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이 바뀌었습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게 하는데 그 사람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습니다. 일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일을 못한다면 그냥 회사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사무실 동료도 무시하게 되어 오히려 자신을 함부로 대하게 만드는 꼴이 되었을 것입니다. 일도 잘하는 사람이 요청을 받았을 때 대응 요청을 한다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제 경험상 사실입니다. 웃으며 상냥하게 대응 요청을 하니 무례하게 느껴지지 않고 상대방도 제 요청을 성실하게 들어주니 서로가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타인의 말에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못해서 그러네.
열등감 가지고 있네. 그런 것도 못 참냐. 농담으로 한 소리야. 사실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표현들입니다. 자신은 마음이 넓고 상대방은 좁다는 식으로 비하하는 당사자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할 짓인가요?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단어를 쓰면서 고치려 드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것보다 자기의 마음을 바꾸기가 쉽다는 말처럼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처받는 말을 하면서 마음을 돌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자신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진 오만입니다. 이는 협상에서도 적을 만들고 실패하는 하책 중의 하책입니다. 이런 씁쓸한 상황 속에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은 유용하게 다가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100%는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마다 상황과 맥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고려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대안을 보태는 것이 이 책을 발전적으로 소화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